굳게 잠겨있는 울타리. 그런데 그때 아버지와 선산을 두고 소송을 벌였던 셋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예, 여기 오면 안 돼요. 저희가 MBN에서 나왔는데 네. 선산 좀 가려고. 네? 선산. 백발 여기 망하지 말고 가서 불날 때문에 여기 안 돼. 그때 아버님 안 만나세요? 안 만나요. 아들이 선산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선산을 지척에 두고도 가볼 수가 없는 상황. 산소리도 못 가고 마누라도 앞에 가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던 할아버지. 수년째 동냥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제보. 서울의 한 지하철역. 매일같이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어르신, 일명 동냥 할아버지로 이 일대에선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적어도 보셨을 거예요. 그냥 봐도 여든은 넘어 보이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시고 어쨌든 일주일에 내내 오실 때도 있어요. 일찍 오실 때는 우리보다 저보다 먼저 출근하실 때도 있고. 동냥 할아버지를 수소문에 나선 제작진. 동냥하시는 할아버지가 있다는데 밑에요. 그쪽에? 네, 밑에 내려가시면 아까 핸드폰 가게 앞에 계셨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기 저분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쇠약한 고령의 어르신. 행인들도 안쓰러운 눈길을 던지고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데요. 모두가 동냥을 해서 모은 돈일까요? 손에 쥔 지폐 다발이 꽤나 두툼해 보입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한 10억 벌었다던데 뭐. 10억 벌었다고요? 하나 되다고 그랬어. 나를 살려고 와갖고 밥 사주고 차고 실어가고 실어오고 그래요. 실어가지고 하는 거는 돈 벌어오라고 할아버지를 내보내는 거 아닌가? 할아버지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 대체 어떤 사연으로 거리를 배회하게 된 걸까?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시던 할아버지. 그러더니 갑자기 택시를 멈춰 세웁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택시를 타는 할아버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베일에 쌓여있는 동냥 할아버지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모두의 발걸음이 분주한 출근 시간. 그 사람들 속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한 발 내딛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찾는다는 이곳. 서울에서도 가장 붐비기로 유명한 지하철역.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 환승통로 한가운데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행인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아무도 안 나는데요. 지하철역 직원과 벌어진 실랑이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네, 안 할 테니까 이쪽에는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경찰의 권유에도 아랑곳 없이 버티는 할아버지. 사람들 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서 쉬어요, 올라가서. 결국 억지로 지하철역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영무원들 죽을 지게요. 하나보다 딱 걸리고 아깝게도 한다고 그때 아주 다칠까 싶고 경찰도 이겨먹고 다 이겨먹어. 경찰 와야 소용없어. 막무가내로 버티는 할아버지의 고집.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진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할아버지. 이대로 동냥을 포기하나 했더니 다시 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여름날. 물 한 모금 마시질 않고 동냥하기를 몇 시간째.
고맙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이런 날씨에 계시니까 저희 할아버지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요. 식사라도 밥 한 끼라도 어떻게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봐주는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위태롭게 동량을 이어나가는 할아버지에겐 어떤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버지, 저 MBN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MBN 방송국.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58살 먹었습니다. 몇 살이야? 58살. 예? 98살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신분증까지 확인해 보는데 1923년생 맞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자녀분들은 없어요? 아, 있지만 못하게.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왜 동양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돈이 왔어요, 어떻게? 돈이 왔었는데. 용돈이 왔을 때는 자식들이 용돈 안 줘요? 안 주지. 편안한 노년을 보내야 할 나이에 용돈이 아쉬워 거리로 나왔다는데 반나절 남짓 동량으로 벌어들인 돈은 얼마나 될까? 해보자고. 해보자. 6, 5, 6, 7. 얼마 받으셨어요? 많이 벌었어. 얼마요? 18,000원. 이제 그만하시려고요? 어? 집에 이제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가. 제작진의 관심이 불편하기라도 한 듯 자리를 피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이제 어디 갈 거예요? 또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나버립니다. 택시를 타곤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장거리를 이동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주택가 골목에서 내린 할아버지. 그리고는 한 빌라 안으로 사라져 버렸는데요. 할아버진 이곳에 살고 계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어제 사라진 빌라 앞에서 다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내주세요. 나와 앉아있어요. 오전 6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동량에 나서는 걸까요? 어김없이 또 택시를 타는 할아버지. 부천에서 서울까지 또다시 택시로 먼 길을 달려갑니다. 택시 한 2만 원 나올 것 같은데. 내리신가? 할아버지의 걸음이 어김없이 역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아침 출근 시간보다 항상 일찍 나온다는 할아버지. 느릿느릿 위태로운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어제와 같은 자리. 이곳은 할아버지의 지정석이랍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에게 돈을 건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동양하시는 할아버지 여기 자주 오세요? 또 자주 오시죠. 못 오셨어요. 아내보다 여기가 좀 거리가 있어요. 절대 화장실도 안 가서 일어나셔요. 인내심 많은 자. 어쩔 때 보면 우리보다 거리가 더 좋으세요. 할아버지가 동량으로 버는 돈이 그냥 푼돈 수준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은 집이 대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돈이 많대. 자식은 없으시대요? 있나 보더라. 자식 있는데 저렇게 나오시나? 전화를 누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한참 있으면 전화를 받고 움직여요. 정말로 할아버지 뒤에 누가 있는 걸까? 잠시 후 정말 소문처럼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어딘가로 이동하는 할아버지.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자리한 식당. 뒤늦은 아침이거나 아니면 이른 점심 식사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음식을 2가지나 주문한 할아버지.
바꿔줘! 뭘 바꿔달라는 겁니까? 김치볶음 시키셔서 싫다고 하셔서 참 김치찌개 시키셨잖아요. 밥 있었어! 여기 밥 있잖아요. 어디 밥 있어? 여기 밥이 이거는 밥이 아니고 뭡니까? 한두 번 하시지 말으셔야지. 어르신 오실 때마다 그러시잖아. 다른 손님은 안 계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한 식당 아주머니의 반응.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할아버지의 행동들. 다른 사람이 불러낸다는 소문과는 달리 지켜보는 내내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무서워! 있었네요. 12,000원이에요. 어? 12,000원이에요. 잘못 시킨 음식엔 손도 대질 않았지만 군말 없이 값을 치르는 할아버지. 돈이 없어 동냥하는 사람치곤 씀씀이가 커 보였는데요. 나온다면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꼭 식사하려고. 우리 가게에서도 너무 싫어해요. 돈 안 내시고 간 적은 없고. 아, 없어요. 바꿔 주더라고요. 한 달에 많이 벌면 6, 70만 원 벌고 저게 보면 4, 50만 원 번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더위에 또다시 거리로 나선 할아버지. 소문과 달리 뒤에서 동냥을 부추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용돈 벌이라 하기엔 너무나 동냥에 열심인 할아버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안 더우세요?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물 안 드세요? 안 먹어. 할아버지 더운 날씨 우리가 걱정돼서. 음료수 하는 거. 음료수야? 가만있어. 사이다 컵에 등하는 사이다. 제작진에게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는 저희가 사드릴게요. 이거 그냥 드세요. 따줘. 이른 아침부터 목 한 번 축이는 일 없이 동냥을 한 할아버지. 백살을 바라보는 고령에 무슨 변이라도 생길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날 더워 여기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어, 집에 가요. 이 날씨 더워서 여기서 일하면 할아버지 쓰러질 것 같아. 집에 가자고. 더위에 지친 탓일까, 제작진의 계속된 설득 탓일까, 철수하겠다며 고집을 꺾어준 할아버지. 제작진의 차로 할아버지를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요. 집이 어디예요? 부천. 부천에도 지하철 있잖아요. 부천은 어. 동양할 사람이 없어. 아무데도 되는 게 아니야. 집으로 가는 길,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할아버지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제 할아버지가 사라졌던 바로 그 빌라.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까지 동냥을 하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온다던데요. 아하, 살림살이 꽤나 깔끔해 보이네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얘가 어디고 우리 집이 어디요? 하루 종일 더위에 지친 탓인지 씻는 것도 생략하고 자리에 눕는 할아버지. 약봉지는 뭐예요?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요. 변비도 먹고 뭐 다리 아픈 데도 먹고 그래. 그런데 쉬는 것도 잠시 뭔가를 꺼내드는데 이거 메뉴판 아닌가요? 어이, 네. 여기 보고 볶음밥 두고라고 냉면을 가져오라. 한 그릇에 7,000원이지. 37에 21, 2만 원하고 이거 가져가. 제작진의 식사까지 챙기는 할아버지.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신답니다. 할아버지 식사 왔어요. 집에 있을 때도 늘 혼자서 식사를 해왔다는 할아버지. 여기 볶음밥 한 그릇에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만인지 가물가물하시답니다. 볶음밥 한 그릇에 되겠어? 충분해요. 충분해? 네. 식당에선 2가지 음식을 주문하고도 몇 숟갈 뜨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저희가 사드려야 되는데 사주면 어떡해? 내서는 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함께 먹는 밥이라 그런지 할아버지도 입맛이 도는가 봅니다. 맛 어때요? 맞나?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즐거워. 할아버지 자식은요? 낳긴 다섯을 낳았어. 낳긴 5을 낳았는데 지금은요? 마지는 죽었고 셋째는 무슨 그 자식이 아니야. 어느새 제작진에게 마음을 연 할아버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방으로 이끌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방금은 아들이가 산을 바라먹던 그런 재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저 딸이가 부모님과 먼저 간 아내까지 모셔져 있다는 할아버지 집안의 선산. 오래전 이 선산을 셋째 아들한테 물려줬지만 6년 전 아들은 이 땅을 자신의 동거녀에게 팔았고, 이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서 패소하고 말았답니다. 맏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중복 늘었고 그래 셋째 아들은 죽었지. 둘째에 네가 소유하고 있다가 후손을 물려줘라 하고 줬거든. 근데 이 새끼가 애별성이고 바랐단 말이야. 선산을 비롯한 재산을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주장. 할아버지는 정말 돈이 없어 동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구신데 여기 오신 거예요? 아버님 저 MB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예. 아버님이 서울에서 동양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예. 저희 취재 나왔어요. 여인의 정체는 바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막내딸.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울 때가 많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나가니까 저도 힘들어서 요즘엔 안 물어봐요. 왜요? 그냥 저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말 섞기가 귀찮아요, 아버지. 평소에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 잘 안 하세요? 성격이 무섭지 않아요? 안 되면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애가 둘이라도 꼼짝을 못해. 어릴 때부터 호랑이 같았다는 아버지. 그래서 몸보다 더 먼 마음의 거리. 하지만 딸 역시 동냥하는 아버지가 마음에 얹혀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들이 있는데 얘 동랑 나가는 거요? 동랑 나가시지 마시라고요. 왜 나가지 마라. 아프니까 동랑 나가시지 말라고. 걱정 마라. 수도 없이 말려봤지만 한평생 봐온 그 고집을 꺾기란 불가능했답니다. 다음 날 다시 할아버지의 집을 찾은 제작진. 오늘은 할아버지의 복장이 평소와 사뭇 다릅니다. 할아버지 동양 나갈 때랑 옷이 전혀 다르네요. 강원도 가잖아요. 산소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만 죽기 전까진 선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할아버지. 조상들이 다 묻혀 있어. 내 마누라도 그거 묻혀 있어. 송원산에. 지금도 틈나는 대로 선산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예예. 아이고. 잘 있었어. 예예. 고향에서 선산 관리를 해주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내 몸에 그 앞에 예. 엉덩이를 치려고 그래. 옹벽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선산을 가꾸는 데 쓰고 있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선산을 조금 끔찍히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그렇죠. 아이고 산을 아주 엄청 생각하죠. 자기가 돌아가시면 여다 쓰는데 입관할 때 와서 좀 잘 해달라고. 힘은 모자라지 그전엔 늘 오시지. 산소 벌초도 나보고 해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벌초도 한 해인가 해줬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 남의 명의로 넘어간 상황. 뭐지? 문 잠긴 거 아니야? 잠겨있는데요? 잠겨있네. 문 잠겼는데 아시는 거 있어요? 번호? 없어요. 잠겨있어요? 잠겨 있어. 굳게 잠겨있는 울타리. 그런데 그때 아버지와 선산을 두고 소송을 벌였던 셋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예, 여기 오면 안 돼요. 저희가 MBN에서 나왔는데 네. 선산 좀 가려고. 네?
판단. 이렇게 백발 이용이 망하지 말고 가서 그럴 때면 여가 안 돼. 그때 아버님 안 만나세요? 안 만나요. 아버님 만나고 싶다는데.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 사연은 빨고 빨리 찾아서 가세요. 선산 근처에서 버섯 농장을 하는 셋째 아들과 마주친 건데요. 아들이 선산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선산을 지척에 두고도 가볼 수가 없는 상황. 산소리도 못 가고 마누라도 앞에 가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던 할아버지.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이나 더 이곳에 와볼 수 있을까? 도저히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데요. 나 할 말이 더 없어요. 선배도 하고 잔도 모르고 이렇게 할 원리가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지 못하는 말이야. 그러니 네 아들을 불러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들과 통화한 경찰. 지금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버섯에 피해 갈까봐 지금은 못하게 하는데 나중에 형님하고 상의해서 성명할 수 있고 저기 소주 먹고 절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 응. 그리고 자기가 성명을 지금 깨끗하게 해놨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다 성명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못해. 그렇게도 해주면.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통화했잖아. 명의는 동거녀에게 넘어갔지만 선상 관리는 꾸준히 신경 써 잘해오고 있다는 것이 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왕복 4시간도 넘게 오간 보람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아버지와 동생을 중재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둘째 아들. 강원도 문제는요. 강원도 산 문제는 부지 입장이나 동생의 입장이나 여러 사람 입장을 봤을 때에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법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를 지금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게. 사정이 있어 동거녀에게 선산의 명의만 넘겼을 뿐이라는 셋째 아들의 입장. 하지만 할아버진 남의 명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생분이 선산을 관리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관리하고 있어요. 산 벌초도 하고 나름대로의 뭐 제사도 그도 소주라도 한잔 타놓고 내가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산 명의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아들에게 소송까지 건 할아버지. 이후 두 사람의 감정에는 깊은 골이 생겼답니다. 없는 돈에 변호사 서로 양쪽 다 변호사 사가지고 돈이 얼마겠어요. 동생도 말리고 이쪽도 말리고 어떤 수든 다 써와 해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선산이요. 할아버지는 거의 이제 묻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해도 할아버지가 원하니까. 그러면 뭐내 동생하고는 그래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돌아가시면은 그다 모실 생각으로 돼 있어요. 아버지를 꼭 선산에 모시겠다고 약속한 둘째 아들. 그간 쌓여왔던 할아버지의 오해가 조금은 풀렸을까요? 선산에 다녀온 후 다시 제작진을 불러낸 할아버지. 꼭 함께 갈 곳이 있다는데요. 죽은 거다요. 네. 드릴까요? 최고 맛있는 거 3인분을 가져와. 3인분이요? 네. 제작진에게 밥을 사겠다고 나선 건데 밥 왜 사주는 거야 우리한테? 아유, 어제는 신세 많이 졌잖아. 어제 신세 많이 져서 잘 먹을게요 할아버지. 고마운 마음에 대한 보답이라는 따뜻한 한 끼. 긴 말보다 함께하는 밥 한 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분도 한결 좋아 보이시네요. 좋아요. 할아버지 식사 다 하시고 하시면 돼. 식사 다 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와요. 예예예예. 맞아. 하나도 할아버지 저희가 계산할게요. 아예. 하신대. 아니야. 어제는 내가 신세 많이 졌는데.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버럭 화까지 내시며 밥값을 계산하더니 또다시 돈을 꺼내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요? 받아봐요. 왜요? 받아봐. 바꿔 말해. 네?
아니 할아버지 저 있어. 아니. 이거 뭐 쳐드세요. 아니. 어머니. 그렇게. 아니 할아버지 아니 저 못 받아요 저 이거. 또 돼요 근데. 이따가 드릴게요. 알았어. 집어요. 그 어느 때보다 흐뭇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표정. 동네 할망정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해. 그동안 할아버진 자식들과의 따뜻한 시간이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요? 용돈을 벌려고 동냥을 한다던 할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지켜본 할아버지는 그렇게 돈이 아쉬운 분은 아니었는데요. 대체 왜 이토록 동냥에 몰두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시급한 건 위태로워 보이는 동냥을 멈추게 하는 것. 제작진은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신다는 거는 이 돈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자신이 어떤 역할, 기능을 아직 할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이 지금 이런 동냥이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님. 예, 저 의사예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아픈 데는 없는다. 아, 그러세요? 동냥은 왜 나가시게 돼요? 돈이야 쓸 데가 있으니 그렇죠. 그렇게 동냥에서 얻으신 돈은 어디다가 주로 많이 쓰시게 돼요? 사방 쓰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쌀도 사 먹고 뭐 네. 반찬도 사 먹고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건 아버님 건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네. 돈도 귀찮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더 건강을 조금 챙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따님이랑 잠깐만 말씀 좀 나누고 올게요. 만나봤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동냥을 멈추려면 가족의 협조와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 이제 따님이 뵀을 때는 좀 아버님께서 왜 동냥을 나가시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자기가 심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셨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좀 마음이 가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멀어요. 연세가 드시면서는. 그럼 밖에서 누가 뭐 관심을 가져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도 사실 동냥을 나가시는 게 또 이유가 있기도 해요. 뭐 물질적인 거보다는 그런 이제 말 한마디, 좀 관심 하나가 아버님한테는 더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한테 너처럼 힘들 때 지대고 싶고. 좀 아버지랑 아버지가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한테 좀 말좀 걸어주고 그냥 조금 상담해. 어르신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이제 엄하시고 좀 그런 상처 줬던 일들이 이제 자녀분들한테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먼저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해 주시고, 괜찮은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좀 마음에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수년간 지속되어 온 할아버지의 동냥. 고령의 나이에 거리를 전전해온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 밑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써보시. 여기다. 요거 읽어보셔. 요거 잘 안 읽어져요? 요거. 나이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제 와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고요.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나가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예방을 해야 되겠고. 며칠 후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늘 할아버지 혼자 끼니를 때우던 저녁 시간. 어쩐 일인지 오늘은 집안에 밥 짓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할아버지가 미역국 좋아해요? 거의 우리 생일날은 미역국 끓여 먹어요. 오늘 누구 생일 아닌데? 아, 그냥 오늘 생일은 아닌데 아버지랑 화해하려고 그냥 미역국 끓여요. 오늘 생일날 아닌데 그냥 끓이는 거예요. 한 집에 함께 살고 또 끼니를 같이 하는 게 식구라고 했던가요? 오랜만에 부녀가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알았어. 많이 먹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이렇게 차렸어. 내가 많이 드시라고. 이것도 세.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속마음을 표현해보는 아버지와 딸. 잘 먹자. 바빠서 신경은 못 썼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아버지 자주 해드릴게요. 체하신다고 천천히 드시라고요. 돈보다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거리로 나섰던 할아버지. 남은 여생은 가족의 품에서 따뜻하기를 특종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